2018년에서 네. 2023년까지 두 배 간 곳들이 네. 신축 아파트들은 이 기간 안에 다 2배 이상 올랐죠. 그 5년 후에 2배 앞으로 가는 게 마냥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꼭 다친 사고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0년 후로 보면 몇 %까지 올라가요? 저는 50% 이상으로 생각해요. 50% 껑충 올라가네요. 네네. 집당지성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5년 후에 서울 집값 2배 갈까? 야, 이거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 와, 진짜 2배 갈까? 진짜 갈까요? 그건 지나봐야겠죠. 지나가야 하는데 네, 예상대로 사실- 흘러가진 않으니까. 사실 지금 생각에서는 5년 후면 2030년이잖아요. 예. 야, 이게 말이 돼? 솔직히 안 될 것 같은데 항상 또 예측이 네. 틀린 부분도 있어서 그 압구정 아파트가 200억 돼야 되고요. 잠실헬스 말씀하신 대로 60억 돼야 되고. 안 되겠다. 안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과거 데이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2018년에서 네. 2023년까지 두 배 간 곳들이 네. 많이 있겠죠? 꽤 많죠. 그렇죠. 네. 뭐 강남의 주요 아파트도 그렇고 네. 꼭 강남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때 입주를 처음 한 신축 아파트들은 이 기간 안에 다 2배 이상 올랐죠. 그러니까 제가 맞아. 언뜻 기억나는 것만 해도 네네. 뭐 레미안 퍼스티지 한 3-4배 올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포 자이가 요때 뭐 20억 가던 게 이제 5년 만에 40억 가고 그럼 진짜 갈 수 있네. 그렇죠. 요때 5년 기간 동안 2배가 됐고 뭐 송파 헬리오시티도 15억 30억 그리고 뭐 대치동 레드펠도 뭐 18억 36억 뭐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부동산은 좀 비합리적인 시장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비합리적이다. 네, 우리가 매입을 하든 매도를 하든 그 가격선이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지만 네. 실제 이루어지는 어떤 매매 가격이나 거래 패턴을 보면 이 가격이 이게 맞아? 근데 그렇죠. 또 지나고 나면은 저점이었다라는 확률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게 지금까지 많았고 그때 샀어야 되는데. 우리 항상 그 얘기. 그런 그때 얘기를 많이 샀어야 하시죠. 되는데.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 5년 후에 2배 앞으로 가는 게 마냥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꼭 다친 사고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반토막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 반토막 날 수도 있는데 갈 수도 있다. 그러면 확장해서 10년 후 네. 2035년 정도면 2배 갈 확률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5년이면 몇 % 보세요? 솔직히 지금 마음으로. 틀릴 수는 있겠으나. 글쎄요,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네. 30% 정도 네, 확률인데 30%. 10년 후로 보면 몇 %까지 올라가요? 저는 50% 이상으로 50% 생각해요. 껑충 네. 올라가네요? 네네. 아, 그러고 나니까 10년 정도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서울, 생각은 해요. 강남도 그렇고 네, 지금 네. 또 비싸다고 하는데 예. 뭐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는 게 부동산이고 2016년에 저희 사촌 네. 누나가 그 레미안 대치 팰리스 네, 레드펠을 이제 샀어요. 네. 일반 분양하는 물건을 샀는데 네. 그 앞에 전세 살고 있었거든요. 예. 선경인가 어디 전세 살았는데 아, 네. 2016년에 이제 입주할 때쯤에 연락이 왔어요. 임만아. 왜? 누나? 나는 새 아파트에 가고 싶어. 근데 매형이 반대한다? 네. 왜냐면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네. 이제 하지 말자. 그냥 전세 살다가 나중 집값 떨어지면 사자라는 게 네. 매형 입장이었고 누나는 그렇게 따지다가 언제 사? 네. 그냥 새 아파트 입주할 때 강남은 새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니까 네. 그냥 들어가자라고 네. 이제 둘이 붙었어요. 싸웠는데 네. 가격을 보면 45평이었거든요. 네. 평으로. 네. 45평인데 그때 22억 5천만 원. 아, 지금 생각해 보면 22억 5천이면 요즘 25평 값도 아닌데 라는 그쵸.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집을 20억을 넘게 주고 산다고? 왜냐면 반포 아파트 가격이 뭐 20억? 20억 안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좀 놀라는 가격이었는데 네. 그게 지금 몇 배 올랐나요? 2배 이상 올랐잖아요. 2배 이상 올랐죠. 2배가 뭐야? 훨씬 네. 더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10년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연한 감으로 그래도 명색이 전문가인데 네.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그 건 아니죠.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네.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근거를 좀 살펴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입주 물량 부족? 그렇죠. 공급 물량 부족. 그래서 공급 물량 이제 부족. 특정 연령이나 네. 특정 유형에 국한돼서
가격 상승의 어떤 확률이 더 높아지는 상품군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도 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유동성도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2018년에서 2023년까지 5년 동안 2배 오른 지역과 아파트가 꽤 많다라고 했던 이제 가장 큰 어떤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나 저금리 기조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이 깔고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입지별로 변별력이 있어서 부동산은 이제 제각각 가치가 따로 평가가 돼야 되기 마련인데 네. 그냥 돈이 풀려 나가니까 실물의 인플레가 해지되는 자산들의 가격이 다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배경도 좀 있기 때문에 사실 5년보다는 10년이면 이런 확률이 더 높아진다. 훨씬 더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경기가 안 좋아서 예전에 리먼 이후에 뭐 2010년, 11년 어두운 터널 겪고서는 사실 2017년, 18년 될 때까지 한 8년에서 10년은 가격이 그대로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우스포 얘기 나오고. 그때 그랬죠. 네, 근데 이게 갑자기 몇 년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던 데는 어쨌든 우리가 경제 활동하고 있는 이 안에서 거시경제 요인을 일단 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배경의 원인 중에 하나 요게 있고 맞물려서 네. 돈의 가치는 이제 떨어지는데 화폐 가치 떨어지는데. 네. 근데 부동산의 신축 물량은 더 없다. 그러면 이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빨라지죠. 네네. 그래서 서울은 특히 신축 물량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네.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또 하나가 저는 집값도 올라가는데 건축비하고 분양가 올라가는 네. 것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지금까지 특히 그 집값이 상승하는데 그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이제 원가 상승이 좀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러니까요. 예, 뭐 인건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각종 지켜야 되는 이제 법규도 많아졌으니까 뭐 또 환경, 뭐 그린 뭐 하면 그렇죠. 뭐 하나 네. 붙일 때마다 올라가더만. 하나씩 붙일 때마다 올라가고 근무하는 시간도 좀 단축이 되고 그렇죠. 예, 단위 시간당 인건비도 높아지고 뭐 이런 그러니까요. 것도 있었고 뭐 건자재 값들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오늘도 마찬가지긴 한데 촬영장 오는데 그 미세먼지가 좀 있더라고요. 네.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미세먼지가 많아져도 공사를 원활하게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사가 네. 미세먼지에도 영향을 받아요? 예, 원래 날씨가 너무 춥거나 네.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그걸 하면은 이해를 하죠. 예, 그런 기상 요인 중에 하나로 미세먼지도 요새 또 미세먼지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미세먼지 많으면 노동자들이 이제 일을 못 하는. 그것보다는 이제 그 건축물이 이제 뭔가 화합과 이런 게 될 때 아. 먼지가 이제 그 들어가서 정도로요? 네, 아, 그런- 그건 생각도 못 했네. 예, 그래서 원가 상승에 대한 요인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어쨌든 이제 시행하는 쪽이랑 시공하는 쪽이랑 그 적정 가격선에 대해서 요새 뭐 코디네이터도 많아지고 그리고 기울기는 좀 둔화되긴 했지만 예전처럼 이제 공사비나 이런 게 급등하던 시기는 좀 지나서 네. 이제는 정점 지나서 어쨌든 좀 하향 안정 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근데 내려가진 있다는- 않잖아요. 내려가진 않죠. 말씀드린 대로 상승률이 그냥 그죠. 이게 둔화되는 둔화되는 거지 둔화되는 내려가진 거죠.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업성에 대한 어떤 접근 자체도 옛날이랑 이제 계산법도 좀 달라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높아지는데, 그럼 새 제품이 이렇게 가격이 높아지는데 결국에는 그럼 땅값이 줄어야 새 아파트 가격이 줄어든다는 계산인 건데, 땅값이 땅값이 안 줄려면은 줄어들잖아요. 그쵸, 방법은 그냥 개발제한구역 풀어서 거기다가 하는 것밖에 없죠. 근데 그것도 쉬운 쉽지 건 않잖아요.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럼 기존에 사람들이 생활권을 만들어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그 활용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맞물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함수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최근에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한 3년 전이었어요. 네. 3년 전에 이제 제 아시는 분이 강남에 건물 하나 살려고 네. 알아보던 게 있었는데 우연히 최근에 거기를 지나갔는데 네. 건물이 또 옛날에 이제 오래된 건물이었거든요. 예, 예. 건물에 올라갔는데 그 땅이 한 150억 정도 한 것 같아요. 3년 전에. 땅이요? 네네. 3년 전 150억인데 지금 신축을 해서 매물을 내놨는데 300억에 내놨더라고요. 3년 만에. 네. 건물이지만. 예.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죠. 네. 3년 만에 150억에서 300억으로 가는 게 이게 말이 돼? 예.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건축비. 건축비가 한 30억 이상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부동산은 세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또 세금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취득세도 내야 되고 또 수수료도 내야 되고 네. 팔 때 양도세도 뭐 40% 이상 내야 되고 건축비 하면 300억에 팔아도 생각보다 한 50억 정도 벌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반대로
여전히 아파트도 이제 마찬가지로 부동산인데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양도세 정부가 뜯어가잖아. 뜯어가는 것만큼 또 가격이 올라가지 않나 하는 또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국이 이제 예전처럼 모두가 잘 사는 시대는 쉽지 않겠으나 네. 적어도 서울에 대해서는 말한 것처럼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네. 건축비도 올라가고 예. 또 인구도 너도 나도 지금 전국에 그쵸. 있는 사람 자본을 서울이 다 빨아들이고 있으니 서울은 10년 후에 한 2배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5년은 제가 볼 때도 저도 공감하는 게 네. 30% 정도 네. 10년 후에는 한 50% 이상은 충분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일단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비싸. 이게 말이 돼? 네. 무슨 반포가 40억, 50억이야. 이건 말이 안 돼. 거품이야. 예.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거품을 비교하려면 결국엔 또 비교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해외에 네. 있는 대도시 네. 주택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또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랑 되게 상당히 좀 데이터 자체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파트가 많고 표본이 좀 모듈이 비슷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뉴욕이다라고 하면은 그 맨하탄의 시티만 볼 거냐 아니면은 뉴욕 생활권 전체를 볼 거냐. 그럼 이 개념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만 행정 그 시만 보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오니까 이거를 이제 발표하는 사이트마다 자기들 용수철처럼 유리할 때도 이렇게 할 수도 네, 있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정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뭐 이제 자료 작성했던 어떤 느낌이 좀 섞일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 보면 일반적인 서울의 뭐 중위 가격이나 이런 것들 자체는 낮은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도시 경쟁력과 비슷한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비교해 보면 네. 평균이나 이제 중위 가격은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은 안 돼요. 우리가 네, 높지는 우리나라가. 않다. 네. 근데 이제 일부 그 서울 강남권의 일부 동들은 네. 글로벌리 좀 높은 수준에 이미 좀 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 글로벌 수준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일본으로 들면 따지면 뭐 도쿄에도 이제 뭐 구가 많잖아요. 네, 뭐 미나토구나 그래, 이제 미나토구하고 뭐, 비교해 보면. 좋은 그쪽에 이제 고급 주택 시장하고 네. 뭐 일반 이제 고가 주택이 있는 시장이랑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최고가가 있는 뭐 한남동 일대에 뭐 몇 가구 안 되는데 100억, 200억 거래됐던 네. 그런 빌라나 나인원 한남 이런 거랑 비교해 보면 고급 주택 시장은 우리나라가 좀 아직 상승 여력이 좀 더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저는 외국에 더 느껴져요. 비싸잖아요. 거기는 그쵸 막 그 뭐 5억, 7억씩 가고 하니까 5억 7억? 예 평당 아, 5억 평당? 예 평당 5억, 그쵸, 7억씩 그쵸. 가니까 우리나라 이제 뭐 한 2억 5천 가는 거랑은 아직은 좀 레벨이 좀 있고 네. 그쪽의 고급 주택 시장은 상당히 역사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 뭐 전 세계 어떤 유수의 그런 명품 브랜드들이 특정 아파트 단지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여기 입주민들 대상으로만 파는 뭐 이런 시장도 진짜요? 있고 뭐 그래요. 우리나라 아직 다양하네. 그 정도까지 성숙 단계까지는 아니어서 근데 이게 강남에 뭐 몇천 세대 되는 아파트 시장하고 세대수 표본은 적지만 그런 고급 주택이라고 하는 컨셉하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시세가 좀 만들어지는 거여서 딱 나누기가 좀 어려운 건 좀 있는데요. 일반적인 뭐 강남권의 아파트 시세 지금 평당 한 8천, 9천 이상 가잖아요. 네네. 그 정도 수준은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도 낮은 건 아닌데 서울 전체를 보면 아직은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와, 위원님 얘기 들으니까 딱 네. 고정관념이라고 할까? 네. 우리는 강남 집값 비싸. 네. 한국 고급 주택 비싸라고 하는데 반대로 하니까 평균은 우리가 비슷하거나 살짝 올라와 있는데 네. 진짜 고급 주택은 오히려 비싸지 않다라는 얘기. 네. 근데 그렇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네. 도쿄에 뭐 있잖아 록포기 힐스나 아자부 다이리스 같은 네네네. 경우 아자부 다이리스는 제일 비싼 게 뭐 2천억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에 뭐 아이유가 사는 이번에 공시가격 보니까 아이유가 사는 에테르노 청담 네네네. 가장 큰 면적이 공시가격이 200억이더라고요. 네. 공시가격이 200억이면 시세로 따져도 뭐 400억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게. 네. 근데 일본은 2천억짜리도 있다고 하니까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뭐 도쿄 23구의 평균이 11억에 뭐 네. 그 정도니까 우리 네. 평균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고급 그렇죠. 주택에 대해서는 이 네. 발상의 전환이네. 그럼 우리가 고급 주택은 네. 의외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예. 그러면 맞아요. 저는 고급 주택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5년 후
또는 길면 10년 후에 서울 집값이 2배 갈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현실화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안 될 수도 있겠으나 현실화 됐을 때 걱정되는 부분? 아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우려가 된다. 네. 걱정이 된다. 어떤 부분이 좀 걱정이 되죠? 우리나라는 뭐 주거 패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양성이 좀 떨어지고 그렇죠. 거의 좀 표준화에 좀 더 가깝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남과 비교하기가 좀 쉽죠. 그렇죠. 사는 지역과 뭐 기후나 뭐 양식이 다 다르면은 다른 거라고 생각해 버리면 되는데 네. 아파트 브랜드 똑같고 구조 똑같고 한데 그러네. 이제 가격이 확 벌어지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려된다라는 점은 아마 인구가 5천만에서 1억으로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동이 중요하다 보니까 시장 전체의 어떤 파이가 커지거나 썸이 커진다기보다 그 양극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동에 따라서 유입되는 쪽만 올라가고 유출되는 곳은 계속 가격 지지가 어려운 뭐 그런 뭐 그리고 지역의 불균형도 있을 거고 뭐 한간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국가가 이 안에서 무슨 그 효율로 가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까지 어떤 발전 양상을 봤을 때 이런 분위기가 좀 유지가 됐을 때 좀 걱정되는 거는 좀 양극화하고 지역 불균형 뭐 이런 게 가장 언뜻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2부는요, 이렇게 5년 또는 10년 후에 서울 집값이 2배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저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또 나만의 기준, 나의 가족의 행복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데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2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3부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